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실업자이거나 일을 못하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6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늘어난 건데 순수 실업자 규모만 놓고 봐도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국내 일자리 시장에서 실업자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인구는 342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실업자를 비롯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합친 건데 지난해 4월부터 16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0만 명 선을 넘지 않던 실업자 수는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선 기간이 10개월 연속 이어졌던 외환위기 당시에 비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평가입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약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 지수는 작년에 비해 1.8% 늘었지만 이후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40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 음식점과 도소매업에서도 각각 14개월, 8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해 비용 부분의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고용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 실업자 지원책으로 올해보다 21% 늘린 7조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가처분 소득 하락에 이은 내수시장 악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생존 경쟁은 격심해지는데 임대료,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바람에 자영업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수입은 줄고 힘들다 보니 같은 저소득층이라도 자영업자, 특히 중년 남성 자영업자 자살률이 근로자의 3배란 통계도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중심가의 한 지하상가입니다. 특성상 점포 운영자 다수는 중장년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포 정리를 한다는 가게도 있고 주말인데 아예 문을 열지 않은 곳도 보입니다. 문을 열었다고 해도 갈수록 줄어드는 수입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사꾼들이 잘 된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10명이면 9은 장사 안 된다고 그러지. 볼 수는 없잖아. 내가 하던 영업을 놓고 어디 가서 뭐 하겠어. 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에서 자살률은 자영업자가 인구 10만 명당 85명으로 근로자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40, 50대 남성은 자살률이 근로자의 3배 수준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또 자살률과 폐업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니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자영업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영업의 과당 경쟁이라는 게 산업구조와 연관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40, 50대 사람들을 다른 산업구조에서 흡수해 줄 수 있는 산업들이나 직종들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내지 않으면 이 부분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주 5일제나 주 52시간제처럼 노동시간 단축제가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상 유지도 점점 어려워지는 중년 자영업자들에겐 그저 딴 세상 얘기로 들릴 뿐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가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영업 적자를 낸 상장사가 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체감 경기마저 1년 반 만에 가장 나쁜 상태라 당분간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가게뿐 아니라 기업들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곳이 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상장사는 118개, 2014년 120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 113개, 2016년 109개로 줄다 다시 늘어난 것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 적자를 낸 회사는 늘었는데 되는 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상장사들을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높은 순으로 늘어났을 때
한가운데인 중앙값과 평균 시간 격차는 2014년 2.1%포인트였지만 작년에는 3%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이익률 순위 한가운데인 중앙값이 평균보다 낮고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삼성전자 같은 일부 최상위 기업만 수익성이 좋아 평균이 올라갔을 뿐 다수 기업의 수익성은 평균을 밑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 8월치는 74로 기준치백을 한참 밑도는 것은 물론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경기가 나쁘다고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9월 산업 전망이 다소 개선됐지만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어서 당분간 체감 경기 하향세는 계속되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2주 뒤면 추석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1%대라는데 추석과 관련 있는 것들 가격이 유독 강세인데요. 기름값은 10주 연속 올랐고 차례상에 쓰일 농수산물도 예년에 비해 크게 뛰었습니다. 일자리도 벌이도 안 좋은데 서민들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값이 리터당 1,700원대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1,713원인 지난주 서울 평균과 비슷한데 서울의 휘발유는 한 주스에 5.9원 더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도 1,623원으로 3.1원 올랐습니다. 10주 연속 오른 것이자 석 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올라가기만 할 뿐 내려올 줄 모르는 기름값에 운전자들은 벌써부터 연휴 장거리 운행이 걱정입니다. 내려가서 이제 명절 때 쓰는 비용도 크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거기에 더불어서 기름값도 얹어주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추석상 차리기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23만 2천 원, 대형마트는 32만 9천 원이 들 것으로 조사되는데 각각 작년보다 6.9%와 4.9% 오른 겁니다. 하지만 품목별로 보면 오름폭의 단위가 다릅니다. 기록적 폭염에 배추와 무는 20에서 30% 이상 올랐고 쌀도 30% 이상, 시금치는 무려 100% 이상 뛰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올해는 추석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겠다는 집도 많습니다. 지금 걱정이네. 자꾸 보고만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고. 간소하게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조상님들한테 차리려고 그래요. 정부는 21일까지 배와 무, 사과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상시에 1.4배로 늘려 가격 안정에 나설 방침이지만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추석이 끝난 뒤인 28일 개막합니다. 아이돌 그룹을 앞세워 흥행몰이를 노리고 있지만 관건은 시민과 업계, 외국인의 참여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국내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올해는 28일부터 열흘간 서울 강남과 동대문 5대 권역을 포함해 전국 유통업계에서 열립니다. 관건은 관심과 흥행 부진을 털어내고 국내 대표 쇼핑 관광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느냐입니다. 전혀 몰랐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기는 했었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이용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지난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주요 참여업체 100곳의 매출액은 10조 8천억 원, 전년도보다 5%가량 느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할인율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의 절반에 불과해 특별 세일의 효과는 반감됐고 살만한 물건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행사 기간이 기존 한 달에서 10일로 예산도 30%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홍보로 흥행몰이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전야제 행사, K-팝 행사를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어떻든 2018년 코리아 페스타가 굉장히 어떤 성공적으로 그렇게 끝날 수 있도록. 따라서 27일 서울광장에서는 엑소, 레드벨벳 등 연예인을 불러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이돌 그룹 멤버를 홍보 모델로 지정했습니다. 행사 기간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엽니다. 소비자가 만족할 수준의 파격 할인 품목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매년 흥행저조로 존폐 논란에 휩싸이면서 어떻게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지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나 신규 택지 공급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전 대책을 내놓기로 한 데다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부처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양도세 요건 강화입니다. 새로 집을 사는 이들이 기존 주택을 빨리 시장에 내놓도록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세 기간을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주택을 지닌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현행 2년 이상 실거주에서 3년 이상으로 늦출 방침입니다.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과열돼 있는 서울 25개 구 등 전국 43곳이 대상 지역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확대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공개된 경기도 안산과 과천, 광명 등 8곳도 신규 공급 택지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5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대형 택지 2곳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유유 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방안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택시 승차 거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까요? 서울시가 택시 회사에 대한 직접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택시기사는 현재 승차 거부 3회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택시 회사도 건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택시 회사 처벌은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택시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업 일부 60일 정지, 감차, 면허 취소 등 3단계로 나뉩니다. 1차 처분 권한은 자치구, 2, 3차는 서울시에 있는데 자치구의 처벌은 그동안 미온적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자치구의 택시회사 행정처분은 고작 4건, 그것도 주의나 경고가 전부였습니다. 이에 자치구가 보유한 1차 처분 권한을 서울시가 연내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처분권을 저희가 서울시로 환수해서 강력한 처분을 하게 되면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갖고 회사들을 관리감독하게 됨으로써 승차 거부가 많이 완화될 걸로. 서울시는 아울러 승차 거부 민원 신고 접수 시 택시기사에 내렸던 자치구의 처분 권한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 자치구의 택시 민원 신고 처분율이 1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차 거부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승차 거부 택시기사를 직접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 40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2명은 퇴출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산업의 지형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라지는 일자리도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편되는 일자리 구도에 청년들은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을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맞춰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당장의 일자리도 못 구하는 시기에는 말이죠.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의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얼마 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신직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과반이 넘는 62.4%가 현재 본인의 직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수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 경우는 3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경우는 4%에 불과했는데요.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직군은 사무직으로 66.4%가 응답했고, 판매 서비스와 기술직 역시 62.7%로 사무직과 같이 6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 자유직은 48.6%, 자영업자 역시 43.8%의 응답률을 보여 상당히 많은 직군에서 직업적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사무직이나 서비스, 기술직의 경우 인공지능과 IoT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로도 인력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일까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청년들도 상당했습니다. 응답자의 76.8%가 미래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80%에 가까운 청년들이 앞으로 바뀔 일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준비 역시 잘 이뤄지고는 있었나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앞으로 있을 일자리 변화에 대한 실천은 상당히 부족해 보였는데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는 경우는 33.9%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27.1%는 아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고 있는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30대보다 20대가 그리고 대학생, 전업주부, 무직 직업군에서 특히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대다수의 청년들이 변화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불안해하고 관심은 있는데 정작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왜 그런 거죠? 네, 이에 대해 41%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서라고 답했는데요. 2위 역시 이유는 비슷합니다. 18.8%가 미래 유망 일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건데요. 또 13.3%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부담스러워서라고 응답해서 3위를 차지했고 현재 직업이 안정적이어서라는 이유는 12.9%의 응답률을 보여 4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니 청년들 대다수가 미래 일자리에 대해 준비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신직업에 대해 연상되는 이미지를 묻자 대부분이 새롭다, 미래지향적이다, 기존에 없었던 직업이다, 독특하다처럼 다소 추상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직업으로 연상되는 질문에도 드론 조종사, AI 엔지니어, 주거복지사 등 정확한 직업명으로 답한 경우는 전체 18.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헬스케어, 메디컬 케어 이런 식으로 정확한 직업명 없이 산업 분야를 광범위하게 밝힌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의 청년들이 미래 일자리에 관한 인식이나 학습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한 서울산업진흥청의 관계자는 일자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선 청년, 일반인에게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정부, 민간에서 양방향으로 일자리 변화에 관한 정보와 교육 콘텐츠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청년들이 미래 유망 일자리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나오는 얘기들은 참 많지만 정작 접하는 정보가 부족하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아울러 고용플러스에서도 여러분께 변화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